자, 봅시다, 여러분. EBS에서 윤사담 하는 김성욱 선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 이제 많이 아시죠, 여러분? 저 이제 얼굴 봐서 인사 별로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또는 이거를 하루 지나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걸 보러 찾아오셨다는 게 전 정말 기특하고요. 정말 예뻐요. 여러분이 시험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가 문제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온 거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자 했다는 얘기니까 그런 그 자세가 너무 예뻐서 이걸 보신다는 자체로 제가 감사하고 그리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쨌든 이번 시험 문제와 관련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요번 시험의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보면 우선 시험은요 범위가 전체가 아니었죠. 그래서 한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쏠려 있는 거여서 그래서 전체의 어떤 윤리사상의 흐름을 알기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문제들이긴 했죠. 왜냐하면 범위 자체가 우리의 교과서의 반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분의 윤사 성적을 체크하기 좀 힘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반대로 그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 또 앞부분만 즉 반 정도만이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이 1, 2단원 앞부분에 있는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체크할 수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의미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 싶고요. 제가 레벨업이라고 예전에 3월달에 스타트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문제 수준도 좀 달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양 한국 파트를 어렵게 내시려다 보니까 그쪽 부분을 내시려다 보니까 그 주제들 중에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몇 개 난감했던 파트들도 좀 있었을 겁니다. 잠깐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1단원이 169번 정도가 1단원이었고요. 1단원에서 윤리사상, 사회사상의 어떤 그 기본적인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인성론의 컨셉이라든가 아니면 동양 한국 사상의 기본 특징 같은 일본 같은 경우가 불교의 기본 특징 같은 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1단원에 속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2단원입니다. 근데 어쨌든 1, 2단원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파트의 어려운 심화 문제를 좀 풀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뭐가 어려웠냐 하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결국 여기서 이 문제 중에서 어려웠던 것이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시험을 보시던 간에 윤사 시험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런 주제들이 그때도 어려울 겁니다. 특히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윤사에서 항상 가장 어려운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양 한국 사상의 핵심입니다. 성리학, 양명학 그리고 이황희. 이게 이제 서양 같은 경우로 가면 서양에서는 칸트 공리주의 파트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사상 파트로 가면 공화주의 파트와 자유주의 파트가 좀 어렵겠죠. 항상 그렇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이쪽 파트가 어려워서 11번, 7번은 여러분이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번에는 동양 파트가 좀 동양 파트가 위주로 나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공맹순에 관련된 문제 중에도 꽤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특히 15번하고 18번으로 가면서는 여러분이 특히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특히 18번 문제가 꽤 어려웠던 맹자와 순자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박스가 어렵다기보다는 선지가 어렵고요. 제가 선지가 어렵다고 말하는 건 선지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걸 어떻게 틀렸는지를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하신 거고 그게 어떻게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수준으로 되는 게 바로 평가원 시험 문제. 여러분이 고3이 됐을 때 6구 수능에서 볼 수 있는 선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8번이 또 11번, 17번, 18번이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문제가 선생님 출제하신 분께서 쉽게 냈다가, 점점 어렵지, 이러면서 딱 끝나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풀만한데, 뭐지, 나 망했네. 이런 느낌으로 쭉 가지 않았을까. 원래 그렇게 좀 이렇게 내신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실망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 최종적 목표가 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거와 관련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과정이 있잖아요. 뭐가 틀렸나, 왜 틀렸나, 난 뭘 모르지 이런 거나 체크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사실은 이걸 아주 심각하게 보신 시험은 아닐 거예요. 이게 무슨 거의 끝의 시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윤사에 대해서 혹시 내신 같은 걸로 공부했는데 한번 모의고사를 체크해 볼까? 이 정도의 어떤 마음으로 보신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류의 문제치고는 좀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어서 좀 어려웠을 거고요. 이게 시작이고요.
윤사라고 하는 과목을 너무 어려워 싫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 여러분의 고3이 돼서 선택 과목들이 주로 생윤, 사문, 한지 정도의 순으로 많이 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특히 1, 2번에 생윤, 사문을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서 어려운 파트가 윤사에서 여러분 주로 나와요. 철학 파트에서 한 3개, 동양서양 합쳐서 한 3, 4문제 정도가 이미 윤사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잘 해주시면 내년에 생윤을 하시는데도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1년 동안 차근차근 좀 윤사를 해보시면 그게 내년에 여러분한테 꽤 윤사를 선택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택하면 너무 좋고요. 그러면 올해 공부한 게 내년으로 잘 이어질 수 있겠지만 기본이 될 수 있겠지만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생윤을 푸시는데 굉장히 도움될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올해 1년 지금 이제 6월달 시민자 여러분 2학기 때 또 모의고사들이 있죠. 그때까지도 꼬박꼬박 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해두시면 그게 여러분의 내공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될 겁니다. 나중에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해설 강의 제가 3월달, 6월달 하는데 우리 2학기에 가서 또 만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조금 더 잘 봅시다.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